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스림입니다. 북한이 또 새로운 타격을 위한 미사일 체계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순항미사일이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순항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하고 다르게 힘껏 연료를 태워서 단기간에 출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트 엔진이라고 부르는 터보팬 엔진을 통해서 비교적 장시간 비행해서 목표에 명중하는 미사일이죠. 통상 미사일로 이야기하는 탄도미사일이 포탄의 추진력과 유도 능력을 부여한 거라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북한의 발표로는 비행시간도 7,580초, 1시간이 3,600초니까 거의 2시간을 비행해서 명중시킨 무기입니다. 거리도 1,500km나 되네요. 기술적으로야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 순항미사일을 다룬 다른 국내 언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드도 못 막는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기에는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드 설치안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벌였는데 그 때문에 중국하고도 척을 지고 말이죠. 그런 결전병기 같은 사드도 못 막는다고 하니까 큰일입니다. 하지만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에요. 쉽게 말해 장거리 비행을 위해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진입한 후 중간 단계 요격이 실패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로 요격하는 거죠.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약 고도 200에서 400km 이상의 고도로 탄도미사일을 상승시킨 후에 진입하는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대응하는 거죠. 만약 북한이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면 사거리 1000km도 되지 않을 타격 거리를 명중시키기 위해서 200에서 400km 고도까지 올려서 미사일을 쏠 이유는 없죠. 바보가 아니고서야. 사드는 기본적으로 고도 150km까지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미사일이에요. F-16 전투기의 한계 상승 고도가 5만 피트, 약 15km니까 즉 전투기가 닿지 않는 고도까지 올라가서 요격하는 것이 목표인 미사일이죠. 구조상 미사일이기보다는 항공기에 가까운 순항미사일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사일을 이리 가져다가 놓은 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기사를 읽어보면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하려면 정밀한 유도장치와 인공위성, 무인기 등의 사전 정보가 필요한 걸로 보여요. 북한보다 한참 돈이 많은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항하기 위한 킬체인 구성을 위해서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붓고 있는데도 미국에 대한 정보력의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려운 것은 전술적인 정밀도가 아니라 핵과 화학무기를 탑재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태까지 언론에 공개된 여러가지 정도를 감안해보면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이후 얼마나 멀리 날아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켰다는 보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은 언제 발사했고 목표를 어떻게 타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공개하고 있어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전술적인 능력에 더해서 북한의 전략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기 위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그 정밀도에 집중하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고정되고 알려진 위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순항미사일 한 발이 명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자산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또 다른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수준이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 산지와 건물, 고압선 등이 적지 않게 많아서 저공으로 레이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침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북한이 그 정도의 정보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지형지물을 감안하지 않고 고공으로 비행해야 되는데 아음속 전투기가 고공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촘촘한 대공망에 그냥 잡아잡쇼 하는 거니까.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무3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현무라고 하니까 다 탄도미사일 같지만 현무3 시리즈는 2010년에 현무3C형이 배치될 정도로 성숙한 한국의 순항미사일 체계예요. 2021년에야 북한이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할 순항미사일은 한국은 2010년에 명중오차 1에서 2m 수준으로 세계 정상급의 순항미사일을 배치가 완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해 도산 안창호급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되네 마네 하고 있지만 현무3의 경우는 이전 한국의 잠수함에 탑재되어 운영 중인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만들었네 어쩌네 하지만 우리는 벌써 미사일을 구축함, 잠수함, 이동식 발사대에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우 조기 경보기, 무인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처럼 다양한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우주 정보 자산과 통합할 경우 유사시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체계가 10년 전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평균 속력이 음속을 넘지 않은 아음속이며 중간에 격추당할 가능성과 탄도미사일 대비 속력이 늦은 관계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 결과가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 해제와 현무 2-4 시리즈의 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탄 체계 개발이죠. 쉽게 말해서 순항미사일이 탄도탄 대비 덜 위협적이고 쉽게 구축이 가능하며 저렴한 무기 체계인 거예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순항미사일 개발이 늦은 것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다르게 저공비행을 통해서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는 전투기의 형태와 가까워요. 그리고 GPS, 지형 대조식 비행 등의 다양한 정보 처리 능력과 함께 정보 능력도 필요한데 북한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한국군의 방공체계는 북한의 공군기의 저공 침투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법이 준비 중이지만 순항미사일이 전력화되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2010년에 배치된 순항미사일 이후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한국군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